차정원의 정체가 드디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진세훈은 충격에 빠졌고 한혜라는 며느리가 자신이 버린 친딸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졌죠. 진태석의 25년 전 살인 사건도 폭로되면서 건양그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난숙, 그녀의 치밀한 계획도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숨막히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차정원이 드디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죠. 주영채가 아닌 차수아, 한혜라가 25년 전에 버린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폭탄 선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진세훈의 반응부터 볼까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세훈은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가짜 주영채였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녀가 바로 자신의 의붓 누나라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건 너무나 복잡한 문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찾아갑니다. 그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래도 자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진세훈은 모든 걸 알면서도 차정원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순간이죠. 하지만 차정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차정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녀는 진세훈이 한혜라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신이 그의 의붓 누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 이게 바로 비극 아닙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여기서 잠깐. 한혜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5년 만에 친딸을 마주한 한혜라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한혜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죠.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예요. 진세미가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대답하지 못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자신이 부와 명예를 위해 버린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려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수아였다니요.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입니까? 한혜라는 결국 차정원을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말이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빕니다. 25년 만에 하는 사죄. 하지만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차정원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차정원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자신은 이미 엄마 없이 25년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차갑고도 담담한 목소리예요. 여러분, 이 대사 들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으셨나요? 차정원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어요.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그게 더 슬픈 거죠. 이미 엄마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예요. 25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오열합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돌아서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둘 다에게 나은 거라고 말하면서요. 냉정하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모녀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남남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진태석의 몰락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드라마틱해요. 차기범이 기자회견을 통해 25년 전 진실을 폭로한 이후 진태석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양그룹 주가는 폭락하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끊겠다고 나서죠.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 25년 전 일을 누가 증명할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끝까지 발악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차기범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격자 진술, 당시 현장 사진, 그리고 진태석이 직접 쓴 일기장까지 완벽한 증거들이 모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일기장을 구했냐고요? 이건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바로 하네라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왜 보관했냐고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예감했던 거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었던 겁니다. 하네라도 결국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태석은 긴급 체포되고 건양그룹 본사는 압수수색을 당해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수갑을 찬 진태석의 모습.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때 재벌 그룹 회장이었던 사람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폭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난숙이죠. 이 여자도 만만치 않게 악역을 했거든요. 공난숙은 주영채를 요양원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뺌하죠. 자신이 왜 친딸을 가두겠냐고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하늘이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어머니가 누나를 강제로 가뒀다고 정신병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아들이 어머니의 범죄를 폭로하는 순간입니다. 공난숙은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는 거냐고 소리칩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등을 돌린다고 생각하니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주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누나를 구하는 거라고, 이제 그만하라고요.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결국 공난숙도 구속됩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에서 구치소 수감자로 전락한 거죠. 그녀가 쌓아올린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허무하게도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공난숙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결국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도 거짓말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입양아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완벽한 상류층 여성을 연기하며 살아온 그녀. 결국 그 거짓말이 자신을 파멸시킨 겁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진짜 주영채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요양원에서 풀려난 주영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영채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정체로 살아온 차정원을 원망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복잡한 심경일 겁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주영채가 먼저 입을 엽니다. 고맙다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반응이죠? 차정원은 놀랍니다. 고맙다니, 자신은 그녀의 인생을 훔친 건데 무슨 고마움이냐고 반문하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영채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라고, 만약 차정원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진작에 공난숙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말해요. 차정원이 주영채로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인 이야기죠. 이 장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나요?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산 두 여자.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서로에게 감사하는 모습이요. 이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태도 아닐까요? 주영채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의 진짜 후계자로서 말이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미 공난숙의 범죄로 인해 신뢰를 잃은 상태거든요. 재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영채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과감한 결정이죠. 과거의 거짓 위에 세워진 회사는 이제 없다고, 진실 위에 새로운 회사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멋진 선언 아닙니까? 멋있지 않나요? 진짜 주영채의 귀환,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깐, 차기범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이분 이야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25년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았던 차기범. 그는 이제 무죄로 밝혀집니다.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는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 차기범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그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딸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바로 딸, 차정원입니다. 가족의 재회죠. 차정원이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와 차기범을 껴안습니다. 부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25년 만에 진짜 포옹입니다. 조미향도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차기범의 진짜 아내로서, 그리고 차정원의 의붓어머니로서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겁니다. 차기범은 딸에게 미안하다고, 아빠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25년의 빚진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하지만 차정원은 고개를 저어요. 아니라고, 아빠가 있었기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아빠를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합니다. 딸의 위로가 아빠의 마음을 녹이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 정말 티슈 없이는 못 보겠더라고요. 가족의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편, 진세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세훈은 회사 업무에만 몰두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죠. 사람들은 그가 워커홀릭이 됐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차수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진세훈은 혼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중얼거려요. 사랑이 뭘까, 가족이 뭘까 하고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이 없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세훈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이죠. 그는 차수아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결심합니다. 6개월 후 차수아를 다시 찾아가기로요. 그녀가 준비됐을 때 자신도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만나기로 말이죠. 자, 주하늘과 주영채, 남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두 사람의 관계 회복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주하늘은 처음에 누나 앞에 서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편에 서서 누나를 외면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동생을 먼저 껴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다고, 오히려 마지막에 용기 내준 게 고맙다고 말해요. 누나의 따뜻한 마음이 주하늘의 죄책감을 녹여줍니다. 두 남매는 이제 정말로 가까워집니다. 주하늘은 누나의 회사 재건을 돕고 주영채는 동생의 사업 조언을 해주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이란 뭘까요? 피를 나눈 사이,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이. 주하늘과 주영채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양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태석이 구속되고 한혜라가 물러난 후 회사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진세훈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하기로 결심합니다. 진세훈은 직원들 앞에서 사과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회사가 잘못된 방식으로 성장해온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이죠. 진세미도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인자로 밝혀졌고 어머니는 친딸을 버린 과거가 드러났죠. 게다가 오빠는 의붓 누나를 사랑하고 있고요.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진세미는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우리 가족이 부끄럽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에 나가고 사람들을 마주하냐고 말이죠.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부모님이 저지른 일이 너의 인생까지 망칠 순 없다고요. 좋은 친구를 둔 겁니다. 진세미는 결심합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요. 건양그룹을 떠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이것도 용기 있는 결정이죠.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진정한 독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세월은 모든 걸 변화. 진태석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한혜라는 건양그룹 부회장직에서 물러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어요. 속죄의 삶을 사는 거죠.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난숙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은 주영채가 새롭게 정비하여 영채홀딩스로 재탄생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된 겁니다. 차기범은 건설회사 정규직으로 복직했고 조미향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딸 수아를 자주 만나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차정원, 아니 차수아는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수아 디자인. 작지만 알찬 회사예요.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세미가 첫 고객이 되어줬어요. 자신의 사무실 인테리어를 부탁하면서요. 과거는 복잡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가장 궁금하시죠? 진세훈과 차수아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진세훈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차수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보냈어요. 각자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수아의 사무실로 진세훈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말이죠. 진세훈이 수아 씨라고 부르며 인사를 건넵니다. 인테리어 의뢰하러 왔다고 자신의 새 사무실 말이라고 말하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어낸 겁니다. 차수아는 놀랍니다. 자신한테 의뢰를 하러 왔냐고 묻습니다. 6개월 만의 만남이니 당연히 놀라겠죠. 진세훈은 그녀가 최고의 디자이너니까 당연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를 인정하는 말이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예전의 설렘은 아닐지 몰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사랑의 형태가 변한 건지도 모르죠. 진세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말이죠. 용기 내서 묻는 겁니다. 차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요. 긍정적인 답변이죠. 이게 사랑의 재시작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혜라와 차수아가 다시 만납니다. 운명적인 재회죠. 한혜라는 재단 일을 하다가
우연히 차수아의 인테리어 회사 앞을 지나치게 돼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엽니다. 어머니의 용기입니다. 하네라가 수아야 하고 딸을 부릅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부르는 딸의 이름이에요. 차수아는 어머니를 보고 놀랍니다. 하네라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입니다. 겉모습도 달라진 겁니다. 하네라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딸의 허락을 구하는 거죠. 차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입니다. 하네라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다고요. 변명이 아닌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차수아는 조용히 듣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겁니다. 하네라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의 아내라는 낙인, 세상의 손가락질,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 딸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변명처럼 들리겠냐고 묻습니다. 차수아가 담담하게 답합니다. 변명이라고요. 솔직한 대답입니다. 하네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다고 변명이라고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차수아는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된다고, 어쩌면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공감하는 거죠. 하네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딸의 이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겁니다. 차수아가 말합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르다고, 자신은 아직 엄마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요.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하네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천천히 가보자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모녀의 화해는 아직 먼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뗐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죠. 길고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주하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스카이 퀘스천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난숙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죠. 독립한 겁니다. 그리고 주영채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주하늘은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진작 도와줬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뒤늦은 사과지만 진심입니다. 주영채는 동생을 안아줍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넌 잘했다고 말해주죠. 누나의 포용력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남매는 이제 각자의 회사를 운영하며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공난숙이 남긴 상처는 크지만 시간이 그것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겁니다. 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차수아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하늘이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는 누구일까? 차수아일까? 차정원일까? 주영채일까? 하고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죠.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냥 나라고요. 완벽한 답입니다. 주영채로 살았던 시간,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숨었던 시간, 그리고 이제 차수아로 살아가는 시간. 모든 게 그녀의 인생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녀를 만든 시간들이에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실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신만의 빛을 내며 말이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물러나고 차수아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녀는 새로운 도면을 펼쳐놓고 연필을 들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죠.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죠? 진실이 밝혀진 후
각 인물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봤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요. 진태석과 공난숙은 몰락했고 한혜라는 속죄의 길을 걷고 있어요. 차수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진세훈과는 아직 미지수죠. 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였나요? 한혜라와 차수아의 대화, 아니면 진세훈의 재등장, 주영채와 차정원의 화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거든요. 차수아와 진세훈, 과연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혜라는 정말로 속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다음 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